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스탠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나중에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눌러서 닫고 눌러서 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락킹 구조가 들어가는 이제 휴대폰 거치대고요. 요 유사 형태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제품 그 기초로 해서 이제 신규로 개발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형태, 유사 형태를 가진 제품이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열고 닫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구조를 넣어서 눌러서 어, 닫고 눌러서 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걸 이제 고객께서 요구해서 기구 검토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디자인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이제 스프링이 일단 들어갈 거고, 눌렀다가 닫힌 다음에 눌렀다가 열려야 되니까 스프링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눌렀다가 닫혔을 때 그 스프링 탄성에 버틸 수 있는 이제 락킹 구조를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먼저 실장될 수 있는 크기를 먼저 확인하고, 실장이 이제 가능한지, 그 구조를 넣을 수 만큼의 공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외부 쪽 여기 단차 부분, 이 계단 단차 부분, 이 부분들이 나중에 한 단 한 단씩 이제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살두께를 적용했을 때 이 부분들도 이제 적합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적합한 치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했고, 특별하게 이제 아주 커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미세한 조정을 해서 디자이너분한테 요청을 한 다음에 디자인 수정을 한 거를 이제 받아서 최종적으로 일단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이 구조 자체가 그대로 휴대전화 뒤쪽에 부착이 돼서 이제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구조물을 이제 떼낼 때 전체를 이제 뜯어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 제품이 이제 파손이나 이제 뭐 탈락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요 보이는 요 부분 자체가 이제 음, 회전으로 이제 걸리는 역할을 하고, 하단 부분에 이제 휴대폰 쪽에 이제 부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같이 걸어서 넣어서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락킹되는 상세한 건 이제 뒤에 영상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어, 본회한 형상인데, 제품 크기가 작아도 들어간 부품은 좀 많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이 이제 로고 캡 부분인데, 여기 이제 회사 로고나 이제 인쇄가 들어가는 이제 그 캡 부분이고요. 이 이하부터가 이제 요 구조물의 아스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뭐 락킹 부분, 그다음에 스프링, 여기 목 부분은 분할해서 이렇게 한 단 한 단씩 접혀 올라가게끔 그렇게 돼 있고, 요 부분이 베이스, 상적 베이스, 하단 베이스, 요 부분이 이제 회전 락을 한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휴대전화 뒤쪽에 이제 붙어서 요 락에 걸리는 구조물이고요. 일단 상세 내용은 영상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샘플은 일단 모급으로 그 CNC 가공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형상이 너무 작고 조금 정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3D 프린터로 검증을 했고, 3D 프린터 재질은 일반 재질로 하면은 이제 탄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체결할 때 약간 문제가 있고 좀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재질 자체는 이제 나일론 재질로 했고요. 나일론 재질 자체가 이제 탄성은 있으면서 일반 재질보다 이제 강하니까 일단 나일론 재질로 했고, 일단 탄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체결될 때 약간 강제 체결, 이제 후크 어느 정도 후크하고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강제로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질을 나일론 재질로 했고, 나중에 실제 AB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탄성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하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나일론 재질의 이제 3D 프린터 재질로 일단 했고, FDM이 아니라 그냥 SL로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거쳐서 이제 뭐 기타 수정해야 될 내용을 좀 많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 관련해서 다 수정을 하고 이제 고객께서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 받은 이제 샘플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정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이 이제 락킹 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눌러서 닫을 때 이제 락킹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길을 찾아가는 가이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단차가 이제 이 계단 부분이 한 단씩 접혀 올라갈 때 이제 그 마찰이 없게끔 어, 접혀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구조를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이 락킹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3D 프린터가 뭐 금형만큼의 정밀도는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정밀도는 나오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에러율이 처음에는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러율을 거의 없게끔 100번 하든 뭐 200번 하든 거의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확정된 데이터로 뭐 그 파트리슨 작성해서 보내드릴 때 이제 디자인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사양은 이제 별도로 디자인 쪽에서 나갈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권장하는 이제 재질하고 이제 명칭은 제가 임의로 정해서 나중에 고객사 측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변기를 할 건데 저쪽에서 제 쪽에서 나갈 때는 이제 명칭 자체는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재질 자체는 저희가 권장하는 사양. 이게 뭐 ABS로 해도 되지만 ABS 플러스 PC로 해도 된다. 아니면 이거는 뭐 반드시 PP나 아니면 다 뭐 POM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거 표기해서 보내드리고 그 수량은 이제 한 세트를 구성하는 수량, 한 세트 구성하는데 뭐 필요한 수량이 몇 개인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죠. 최종 데이터로 금연 견적은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하면서 그 검토 요청을 했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금연 견적은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 딱히 데이터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신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금형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거기서 금형 검토를 하게 되면 아마 뭐 수정을 요하거나 아니면 추가 검토를 필요한 부분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데이터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금융 비용하고 부품 단가는 따로 정리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앞에 그 작성해서 보여드린 이제 파트리스트나 다른 부분들 이렇게 특히 금융 비용이나 이제 부품 단가 부분은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고 뭐 아니면 뭐 저희가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고객사 양식을 다 맞춰서 드리죠. 예. 뭐 근데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재질, 수량, 그게 뭐 단가, 그다음에 뭐 혹시나 물류비가 들어가면 물류비라든가 뭐 다른 게 다 들어가니까 각 프로젝트마다 아니 각 회사마다 그 사양은 다른데 그 사양은 이제 고객사 측이나 아니면 뭐 협력사 측에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게 특별히 뭐 어렵거나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저희는 뭐 이거는 그냥 간이로 나가는 사양이고요. 뭐 실제 정식으로 나가는 부분은 좀 세세하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회로가 안 들어가니까는 그 대신 그 부자재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하죠. 뭐 양면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모델 라벨 부분. 그다음에 핸드폰하고 부착되는 그쪽이 이제 양면 테이프. 근데 두 사양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해도 상관없지만은 혹시나 뭐 사양이 조금 특수하게 좀 다른 걸 요한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양 같은 거는 좀 뭐 따로 표기돼서 보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을 2D 도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3D로 제작하는 샘플이 있고 2D로 제작한 샘플이 있기 때문에 2D를 요하는 경우에 이제 2D도 나가고 3D를 요하는 경우는 그냥 3D 데이터가 그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기성품을 사용했습니다. 기성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성품 사양은 여기 표기하고 기성품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구매 쪽에다가 그 업체 사이트나 아니면 연결 그, 그 담당자 연락처를 이제 알려주면 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분해된 형상이고요. 지금 하나씩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로고 캡 부분, 그다음에 이쪽이 양면 테이프,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락킹, 이쪽이 상판 브라켓, 스프링,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목 부분, 그리고 여기가 하단 쪽 브라켓,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배전판, 이게 락킹, 이게 휴대폰 뒤쪽에 보는 이쪽 베이스 플레이트에 걸어서 이제 락킹을 해주는 그 회전판 부분이고, 이쪽 모델 라벨 잡아놓은 거고요, 형상을. 이쪽은 이제 휴대전화하고 붙는 이제 양면 테이프 형상. 지금 이제 합쳐진 형상을 보시면 조립이 완료된 형상을 보시면 이제 이 형상이 되는데 지금 목 부분 먼저 보시면 이게 목 부분인데 목 부분이 구조가 좀 복잡한데 그 크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펼쳐졌다가 이제 오므려졌을 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므라졌을 때 어, 바깥으로도 탈락이 안 일어나야 되고 내축으로는 당연히 뭐 탈락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졌을 때 탈락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여기 다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음, 이쪽 다 그 걸림을 줘서 다 밖으로 안 나가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려가면서 이제 가이드가 돼야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막 무조건 이렇게 돌아간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니까 이쪽에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요쪽에는 여기 있는 부분도 가이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 그 접히고 들어가면서 뭐 혼자 놀지 않게 이렇게 뭐 이쪽으로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 쪽에 이제 한계를 둬서 정해진 위치까지만 그냥 내려가게끔 이제 한계를 둔 부분이고요.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역삽이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 그 다른 후크에 비해서 작은 후크가 보이죠? 이쪽도 보면 작은 후크. 그래서 이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 방지를 위해서 가이드는 이쪽에, 그러니까 세 군데로만 잡고 한쪽은 가이드를 안 주는. 그래서 체결할 때 이제 항상 정위치로만 이제 체결이 되게끔 그렇게 조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놨고요. 이게 지금 락킹 형상입니다. 락킹 형상인데 재질은 제가 볼 때는 PC로 해도 상관없는데 뭐 PP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뭐 ABS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작기 때문에 탄성이 일단 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ABS나 PP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파트리스트에도 ABS나 이제 PP로 뭐 하라고 일단 사용자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전달해 줬고요. 락킹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의외로 간단하고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구조에도 그 적용이 되는데 그 구조를 이제 어,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 위치로 되게끔 스프링이 일단 잡아주고 있고요. 스프링이 그 이쪽 평평한 부분을 눌러주면서 항상 이 방향이 요 락킹 상태는 항상 이 형상이 유지되게끔 잡아주고 있고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이쪽 부분이 요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다시 오겠죠. 올 때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락킹이 되는 거죠. 한번 내려가면서 쑥 떼서 딸깍 걸리고 한 번 더 넣을 때 이제 요 걸린 부분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죠. 확대해서 보면 락킹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로 못 지나가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턱이 내려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받쳐서 툭 올라오면 여기 한 번 딱 걸리고 락킹.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이제 내려와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락킹이 풀리는 이게 원터치 방식이거든요. 뭐또 말씀드리고 나면 생각보다 구조가 또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을 봐서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는 여기 사이즈는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형에서는 뭐 엄청 높은 정밀도는 아닌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상이 제대로 나오게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 표면 자체는 뭐 당연히 부식은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깔끔하게 미끄러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후크 관련된 부분 쪽들이 이제 일부분은 살두께가 좀 얇습니다. 금형으로는 구현이 되지만 살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형을 제작해서 실물을 했을 때 뭐 수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웰드라인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뭐 플로마크나 뭐 이런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협자하고 협의해서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1차로 검토 그 구두상 정식 검토서 나는데 구두상으로 검토한 내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어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금융 견제하고 이제 온 거고요. 하단 쪽에 좀 회전하는 락은 의외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지금 이쪽에 4개가 있고 지금 이쪽에 이제 4개 잡아준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체결을 한 다음에 체결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 아까 그 이쪽에는 돌기하고 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그 고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고객 쪽에서 나중에 사용함에 있어서 나중에 느슨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느슨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원하시는 이제 내용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를 넣을 만한 부분, 그러니까 원하시는 사이에서 이 구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테두리 쪽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결력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른 부가적인 구조물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테두리 쪽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그럼 일단 이 구조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받거든요. 일단, 일단 현재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단면 도구에 단면인데 지금 아까 봤던 여기 로고 캡 부분,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양면 테이프 들어가고 요게 이제 상측 브라켓, 요게 락킹, 요 부분이 이제 스프링.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이제 목 부분이라고 볼게. 요쪽이 하단 어, 그 브라켓인데 락킹 구조가 내려와서 여길 타고 내려와서 딱 걸리고 정확히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걸린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왔을 때 여기 타고 요렇게 내려서 딸깍하고 여기서 한번 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풀려서 나가는 거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 이제 그 휴대폰 뒤쪽에 붙는 그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제 락킹해서 잡아주는 요 회전판이고요. 이게 이제 베이스. 요 베이스 높이는 2.3mm거든요. 제가 2mm에 맞추고 싶었는데 이제 락킹 구조상 이제 뭐 기본적인 구조로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3이 됐고 3mm 이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그 뭐죠 무선 충전 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핸드폰은 그러니까 그 무선 충전 기능에 그 이 두께가 두꺼워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2mm에서 한 3mm 제일 좋은 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면 적어도 거기 영향은 안 줘야 되니까 한 2mm에서 한 3mm 이내로 좀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구조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크기가 크면 설계가 어렵고 크기가 작으면 설계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크게 작은 거는 뭔가 구조도 뭐 단순해 보이니까요. 근데 요즘 설계들은 보면 오히려 큰 게 설계가 좀 쉬운 게 있고 크기가 작은 게 설계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은 공간에 뭘 자꾸 집어내야 되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뭔가 좀 축소화하는 그런 설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데에다가 공간은 부족한데 원하는 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제품이 왔을 때 이제 처음에 사양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멍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 작은 공간에 이거를 넣으라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음. 뭐 어쨌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구 설계는 참 쉬운 건 없는데 어떤 제품이든지 근데 크기가 크다고 뭐 어렵거나 쉽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다고 해서 또 어렵거나 쉽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보다 크기가 크든 작든 기구 설계는 다 어렵고 공부할 건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을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락킹하는 부분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공간에 이걸 집어넣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저도 처음에 놓쳤던 게 이제 가이드 부분 같은 게 타고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그 가이드를 잡아서 그 락킹하는 그 고리가 그 길을 정확히 타고 내려가서 락킹이 되게끔 하는 구조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제품 중에 샘플을 가장 많이 뜬 제품이 아닐까. 네. 샘플을 엄청 많이 떴죠. 예, 샘플 엄청 많이 뜨고 예, 계속 수정을 해서 결국 잡았을 때 진짜 뭐 좀 뭐랄까 이게 내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보시는 거 관련해서 예, 뭐 혹시나 제가 좀 부족한 내용이 있었으면 궁금하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릴 테니 이제 댓글 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